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74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무엇을 맡으셨나요? 저요? 저는 그냥 주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스트리밍과 방송을 맡은, 녹화를 맡은 낙교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뭐 하는 누구입니다라고 하나 정하고 싶은데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블로그 하는. 뭘 하나 해야 돼. 이거 근데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팟캐스트인데. 근데 그쵸. 다 말하는데. 독점적으로. 그 채팅에서 RCONA님이 갑작스럽게 편성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항상 갑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기적으로 할 만한 시간을 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대신 좀 가까이에서 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시간 맞으면 이렇게 열어서 하고 있네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본업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서 뭐 무슨 요일에 만나자 이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시간 그 주에 맞으면은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급하게 모이다 보니까 저는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 무슨 얘기 하나요? 그러게요. 네, 오늘 뭐 첫 번째 소식은 서클 CI 관련된 얘기 할 것 같은데 네. 기덥 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 메일 받지 않으셨을까? 서클 CI 쓰는 분들이 메일 받았죠. 기덥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네요. 서클 서클 CI를 CI를 쓰시는 분들이 메일을 받았고 네. 저희는 이제 기덥도 쓰는데 기덥의 액션에서 또 서클 CI와 관련된 뭐 환경 변수를 등록해놨다거나 하면 그 메일이 온 거 아니었어요? 아까 메일 온 게? 사실 또 정확히는 네. 이게 4일인가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음. 그때는 공지에 4일인가 5일인가? 지난주죠? 네네. 지난주인가? 공지가 올라왔고요. 메일은 오지 않았었던 아, 것 그래요? 같아요. 물론 왔는데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오늘 막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되고 오늘도 업데이트됐는데 오늘 메일이 왔죠. 네. 액션을 하라고. 네네. 왜 그렇게 시간 갭이 있었는지는 잘 저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니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것도 약간 또 추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 보니까 그 사이 업데이트가 좀 있었네요. 그래. 그러니까 서클 CI가 최근에 그 내부에서 그 서클 CI의 로그나 이런 거에 접속했던 흔적을 찾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를 봤다는 거는 이제 서클 CI에 저장된 모든 시크릿 저희가 CI를 돌리려면 CI 돌리기 위해서 환경 변수 같은 걸 저장할 때 세팅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변수로 GitHub 뭐 토큰이나 뭐 도커브 토큰 같은 것도 넣고 뭐 AWS 키 같은 거를 거기다 세팅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가 다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공지는 거의 느낌에 모모가 털렸어가 아니라 다 바꿔. 우리 GitHub 서클 CI에 있는 시크릿은 모두 다 바꿔야 돼. 라고 공지가 올라왔어요. 모두 다 로테이트 시켜. 네. 이렇게 됐는데 서클 CI 상에 등록했던 그 모든 환경 변수들을 네, 그쵸. 공지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제 침투한 기록은 있고, 그게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네. 사이인 것 같아요. 발견할 때까지, 첫 기록부터.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때린 것 같아요. 다 바꿔. 이렇게 한 것 같고, 다 로테이트 시켜. 이런 거고, 저희도 누가 공유해서 보고, 서클 쓰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해졌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죠. 네.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걸 언제 다 바꿔요. 처음에는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 딴 회의를 하다가 그거를 올라온 걸 보고 팀에 누가 또 이렇게 대응해 주는 거 보고 그냥 키 몇 개 바꾸면 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러고는 이렇게 쓱 돌아와서 공지를 쭉 읽어봤는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보통 뭐 잘 관리해서 하는 회사는 아니겠지만 보통 예를 들어 GitHub 예를 들어 AWS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가 있으면 그거를 서클 CI용으로 따로 만들고 관리하는 게 제일 좋지만 보통 공용 키를 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나왔을 때 저도 좀 헷갈렸고 다른 사람도 좀 헷갈렸는데 서클 CI 우리 안 쓰니까 지우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 그 키를 딴 데 쓰고 있으면 어차피 키가 유출된 거니까 다 뚫리는 거니까 키를 바꿔줘야 되는 로테이트 시켜줘야 되고 로테이트 시킨다는 건
그 키를 쓰는 다른 곳도 다 찾아가서 다 바꿔주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힘드네요, 참. 아, 그렇죠. 그래서 대응은 다 된 건가요? 사실 다 됐다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긴 하고요.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 건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서클 CI를 그렇게 헤비하게 쓰진 않아서, 네, 아주 많진 않았고, 그래서 보안팀이랑 얘기해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그걸 봤을 때 약간 정신이 좀 멍해져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처리하는 거지? 할 수는 있는 건가? 뭐 이런. 예를 들어, 대부분의 플랫폼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서클 CI는 시크릿을 넣으면 뒤에 내자가 보여요. 그래서 내자만으로도 조금 유추할 수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 GitHub 액션에는 시크릿이 안 보여요, 한 글자도 맞아요. 안 보이거든요. 네. 물론 CI로 해서 막 이상한 워커런드 하면 막 찍어봐서 볼래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걸 모든 거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 봐요. 그러면 이 키가 여기 쓰였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쓰이고 있는지 안 네네. 쓰일지. 그러면 그렇다고 다 로테이트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막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원래는 처음에는 뭐 전수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막상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각 팀에 그 시트 만들어가지고, 각 팀에서 이제 하나씩 뭐 바꾸고 하는 걸로 이제 처리를 했고, 네,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WS랑 좀 협약을 했는지, 오늘 갑자기 AWS에서 니네 중에 이 키가 서클 CI 때문에 영향받았어? 라고 알림이 왔더라고요. 네, 따로. 어떻게 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GitHub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그 포인트군요. 잘못 생각해서 AWS가 알려준 건데 GitHub이 알려줬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알려준 게 신기하긴 하네요. AWS가. 저, AWS는 어떻게 알지? 모르겠는데요? GitHub은 확실히 GitHub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GitHub에서 이제 보안 경고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AWS에서 AWS 키가 유출됐다는 거를 아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클 CI가 아무래도 뭐 구설수에 많이 오를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아, 어떤 그쵸. 스타트업들을 봤을 때. 왜냐면 서클 CI도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회사였는데 여기 투자 엄청 잘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악재까지 터져버렸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 CI 관점에서 보면은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GitHub 잘 나갈 때 길랩이 뭐 상장까지 하고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잖아요. 아무도 저는 몰랐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클 CI도 되게 잘 나가는 편이긴 했는데 사실 체감상으로는 GitHub CI가 거의 다 먹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GitHub CI가 아니라 GitHub 액션이 거의 다 먹고 있는 느낌이라서 지금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알기로 12월 초인가? 사실 서클 CI도 레이오프가 났었거든요. 한 17% 줄인다고. 그런 거 봐서는 현금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런 문제까지 터지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보안팀이 나갔나? 요거 방어한 사람 말고 내가 레이오프해가지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트위터도 뭐 공감대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인프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사람을 잘랐을 때 저거는 나중에 후폭풍이 분명히 올 텐데 어떻게 저거를 감당하려고 사람을 저렇게 자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감원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올 것 같고 좀 대규모로 털릴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정확히 파악도 안 되니까 전부 다 로테이팅 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고객 관점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옮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상 거의 옮기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서클 CI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비즈니스적인 문제니까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저는 좀 플랜 짜면서 많이 좀 힘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플랜 짜는 과정에서 머리를 열심히 짜냈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았나? 그리고 플랜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웨이랜드도 아마 한참 협상했어서 알 텐데 플랜이 뭘 말하는 거죠? 서클 CI 플랜, 프라이싱 네. 플랜이 그쵸. 격렬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서클 CI도 GitHub 액션이 나오기 전에는 약간 거기도 흐름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젠킨스 이런 거를 제외하고 젠킨스의 트래비스 같은 걸로 넘어갈 때 그 파일로 빌드하는
CI 시스템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트라비스 엄청 좋아했죠. 그쵸. 트래비스와 근데 이제 좀 어떻게 좀 사그라들고 그리고 이제 서커 CI 같은 애들이 같은 비슷한 컨셉인데 무료로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쵸. 거의 그냥 한 대 정도 무료로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많이들 썼는데 사실 그러다가 또 이제 GitHub 액션스 나오면서 그 개념이 완전 달라지니까 또 이제 다들 서클 CI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서클 CI 과금 체계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가 유저당이었나요? 그쵸. 원래는 설명해 유저가 주시나요? 없고요. 그냥 패럴럴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 컴퓨터 단위죠. 네, 동시에 몇 개 돌려, 그 네. 자원도 이렇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기술 가물하는데, 쓰는 자원도 선택돼 있고, 동시에 몇 개를 돌릴 거냐가 과금의 좀 핵심이었던 맞아요. 걸로 하는데, 그걸 없애고 지금은 사용자랑 약간 크레딧이 됐어요. 크레딧을 제가 뭐 얼마를 내면 뭐 100만 크레딧이 있고, 컴퓨터 자원도 뭐 1CPU, 2CPU, 4CPU 이렇게 있으니까 그 CPU 따라 1분 쓰면 얼마 크레딧 차감 이런 게 있고 네. 액티브 사용자 한 명이 또 한 달에 얼마 차감 이렇게 막 조합돼서 막 차감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도대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하기 힘들죠. 아, 근데 사실 선택의 폭은 넓어졌는데 기존이랑 비교하면은 뭐 사실상 말도 안 되게 오른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겠네요. 저희가 썼을 때 뭐 8대 정도로 충분했다고 치면은 8대 뭐 50달러면 50달러 곱해서 400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인당 과금이 들어가고요. 인당 과금이 거의 뭐 인당 10달러 이상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저희도 기억하기로. 그냥 연으로 해서 통짜로 그러니까 크레딧으로 해서 그렇게 어렵고 저희도 걔네가 정책을 바꾼 건지 막 설명하면서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저희가 쓰는 곳에 서플시의 섹션으로 많이 넘어가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걔네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면 거의 막 가격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월 과금이 하는데 우리는 굳이. 싫은데? 그냥 그러고 약간 있는 플랜을 갑자기 이렇게 삥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데 근데 이제 걔네도 데드라인 해놓고 왔는데 처음에는 그럼 니네 그 인당 가금의 기준이 뭐야? 인당 가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서클시를 제가 빌드하진 않는데 그렇죠. 연동은 있죠. 빌링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들어가서 그쵸. 플랜도 보고 해야 되는데 뭐야? 그리고 내가 빌드 안 해도 회사니까 다른 회사 팀의 프로젝트를 CI를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깨졌어요. 그러면 인프라 팀 들어가서 봐야 되고. 네. 그러면 그걸 다 과금이 한 사람당 10불씩 나간다고? 그러니까 10불은 아니에요. 근데 네. 나간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왔을 때는 네. 그 딱 GitHub 커밋 기준 커밋으로 올라와서 CI 돈 기준 그 저장소에 그걸로만 그것만 과금이 커미터 명수로. 그것만 기준이고 보는 거는 음. 아무런 상관없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도 이렇게 숫자 세보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막 100명씩 들어가서 볼 수도 네, 있으면 그래서. 돈이 이런데 왜냐면 쓰는 사람은 어차피 뻔하니까 한 달 몇 번 봤더니 요 정도면 그러면 그렇게 차이 안 나네 뭐 하고 대신 그걸로 바꾸면 좋은 점도 있죠. 머신도 큰 거 쓸 수 있고 그렇죠. 패럴럴도 전에는 딱 제한이 있었는데 두 대가 네. 무제한으로 늘어나고 뭐 도커라이즈 캐시도 된다 그러고 그래서 도커 캐시를 여기다 유료로 뭐 이런 기분이었는데 그러면 궁금한 점은 그 GitHub 액션들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GitHub 액션과 서클 CI를 비교했을 때 굳이 서클 CI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라고 말하면 어렵긴 하죠. 그런 건 없죠. 네. 특장점. 그런 건 없죠. 방금 얘기하셨던 뭐 도커 캐시 이런 것들이 서클에서만 되는 건가? 딴 데도 다 되긴 하는데 사실 딱히 상관없고 저는 서클 할 때 제일 좋았던 건 그 머신에 제가 SH로 들어가는 거. 네, 그게 트라비스 서클 기타 액션 중에 서클밖에 그걸 안 해주거든요. 네. 아무도 안 해주는데 그거 가끔 엄청 짜증나거든요. 맞아요, 로컬에서 맞아요. 잘 되는데 음. 제일만 가면 캐질 때 이거 들어가서 한 번만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컵이 100번 하지 않나요? 네, 그럴 때 계속 커밋하잖아요. 계속 커밋해 보고 막 실패하고 그래서 또 주변에 알리고 저 잠깐 푸시 좀 하겠습니다. 원래 PR 기반으로 일하면 푸시도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하는데 걔는 SH 들어가니까 그런 거 디버깅 할 땐 사실 저는 너무 좋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서클에서 플랜 바꾼 건 진짜 오래됐어요. 왜냐면은 뭐 웨른드라가 그거 봐주시기 훨씬 전부터 이제 바꾼다는 얘기는 있었고 대신에 이제 선택을 해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그쪽에서 이제 이거 없앨 거다 최후 통첩을 하면서 웨이랜드가 그때
많이 봐주셨던,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님이 많이 봐주셨던 거긴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 정도면은 얘네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지 않았나. 아,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 거의 1년, 2년 넘게 버텼던 것 같은데 바꾸라고 계속 나오는데 안 바꿨거든요. 굳이 바꿀 니즈가 없어서. 네. 이제 물론 도커 캐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비용을 그때 기준도 꽤 많이 내야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GitHub 액션도 슬슬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도 서클샤이가 생각만큼 잘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서클 그래도 꽤 좋아했던 CI고 티셔츠도 여러 벌 있는데 입장에서 그때 플랜 바꾸라고 연락받고 미팅하고 할 때 좀 아쉬웠던 게 설명을 되게 못한다. 약간 이거 내가 나한테 끌리게 해야지. 예를 들어 새 플랜으로 바꾸면 가장 큰 장점이 병렬 실행의 수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는 펜딩이 얼마나 걸리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야 그쵸, 그쵸. 4개로 넣으면 훨씬 빌드 사겠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월 100불이라도 쓸 수 있죠. 개발자 시간이 그쵸, 그쵸. 훨씬 비싸니까. 하는데 그런 통계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도커 뭐 레이어 캐싱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사 중에 레이어 캐싱을 넣어서 빌드 시간이 얼마나 하는지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그쵸. 그런 건 또 없어. 아, 그러니까 약간 홈페이지에 있는 특장점만 쭉 네.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이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가 저는 딱 보여줘야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데 네. 그거를 내가 조사하긴 귀찮고 통계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요구했더니 또 내부에 이렇게 하니까 또 볼 수 있는 건 조금 몇 개 더 그 다음에 좀 PDF도 좀 준비해 오긴 했어요. 그나마 전에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딱 포인트 집어서 그러네. 쫙쫙 해주면 이건 우리한테 가치가 있네 라고 그 가치를 그쪽에서 증명해줘야 그쵸. 사실 제가 돈을 쓰는 건데 그런 건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돈을 더 벌고 싶구나라고 그러니까 돈을 더 모으고 싶으면 사실 아싸님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네. 돈만 더 벌고 맞아, 싶어서 맞아, 맞아. 자기네도 논리가 네, 아직 네, 좀 네. 취약한 거죠.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냥 요걸 바꿔서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사스 시대 과금은 구독자로 인당 과금하는 건데 그걸로 넘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처음에 좀 설계를 잘못하면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지는 못하고 넘어가라고 이제 계속 유도를 했던 것 같고 다들 넘어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안 넘어간 업체들. 왜냐면 지금 새로 가입하면은 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 새로 가입을 하면은 애시당초에 과거 플랜 쓸 수 없었어요. 그렇겠죠. 무조건 이제 새 플랜 플랜. 그 인당 과금 들어가고 그걸로밖에 할 수 없었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더더욱 매력이 없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GitHub 액션을 굳이 안 쓸 이유도 없고 이게 뭐 GitHub 쪽도 어떻게 보면은 그 GitHub 자체에 붙어버려서 원래는 그 길랩이 그런 거 할 때는 뭐 얘는 또 어떻게 좀 차별화 해보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GitHub까지 그걸 하면서 그렇죠. CI가 다 죽어버리긴 했죠 사실. 사실 GitHub 생태계에 붙어있던 서비스 중 하나였는데 CI 시장이 다. 네, 사실 GitHub만 잘 되면 열심히 제품만 만들면 알아서 돈이 벌리는 그쵸. 네, 딱 이 구조였는데 네, 그게 망가져버렸죠. 갑자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론 빅버킷이랑도 지원하긴 했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서클 CI 자체가 이렇게 시크릿까지 뭐 어쩌면은 뭐 그 SSH 기능 같은 것들 때문에 더 돌린 걸 수 있고 아,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예전에도 한 2년 그럴 때 이제 GitHub 유니버스? GitHub에서 하는 컨퍼런스 매년 하는 가면 거기도 서클 CI랑 트라비스 부스가 있거든요. 얘네는 어떤 마음으로 와 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는 상대니까 그죠. 와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어렵네. 그래서 그냥 사적으로는 얘네 그거 만든 건 좀 너무했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친밀함이 꽤 그쵸. 있었을 거라서. 근데 약간 거기도 뭐 어쨌건 이 시장도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또 컨테이너로 같이 공부도 많이 했었으니까 사실 트래비스는 제가 알기로 LXC 그냥 썼던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클이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빨리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원래 VM이랑 따로 있어요. 우리 컨테이너랑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넘어갔었고 트래비스가 나중에 이제 컨테이너 넘어가겠다만 그런 거 네. 했었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뒤처지고 서클이 컨테이너를
빨리 지원해서 우리가 서클을 빨리 좀 써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대 우르니까 그게 엄청 컸었죠.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갔고 트래비스는 살짝 지고 깃허브 액션 나오면서 다 음. 대동단결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도 하고 액션 나올 때도 그냥 크게 감흥 없었는데 사실 그냥 CI만 비교해보면 깃허브 액션이 서클보다 훨씬 좋아. 뭐 이런 거 별로 맞아요. 저도 없다고 그치. 생각하거든요. 뭐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음. 참 그런 건 없는데 거기에 그 탭이 통합돼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것 자체만이 이게 엄청 강력한 것 같아요. 진짜 굳이 가면서 로그인 한 번 더 타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굳이 서클에 한 번 더 들어갈 일이 이제 특히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찮아. 네. 그걸 또 한 번 더 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은 저도 한참 전부터 좀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건데 이게 과연 플랫폼을 가지면 그냥 그렇게 강력하구나 싶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좀 얘기가 좀 많이 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좀 그렇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지금 이거는 분석글은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서클샷 걔네가 공식 계속 블로그죠? 업데이트하고 네. 진짜 첫 글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다 털렸어요. 거의 제 느낌이 났어요. 우리 다 털렸으니까 다 고쳐. CTO가 직접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이 사안을 이 정도로 공부가 끝이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 매일 상황 업데이트 뭐 하는 체크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쭉 해놓긴 해놨네요. 이거 업데이트 된 거 추적해봤을 때 재밌었을 것 같긴 하네. 네. 처음에 뭐라고 썼었는지. 그때 너무 피곤해. 근데 아무튼 뭐 관련된 분들은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그렇죠. 있으면은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체크해야겠네, 거 보니까. 내 것도 체크해야겠네? 이 귀찮은데? 저도 최근에 안 썼어가지고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민감하고 또 AWS나 이런 것들 시간 분실되면 이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안팀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뭔가 요즘 시즌인지 뭐 레이오프가 많아서인지 뭐 라스트 패스 털리고 옥타 소스 털리고 이거 털리고 그래서 보안팀 서클시아에 털렸어요. 그랬더니 보안팀에서 요즘 왜 이렇게 많이 털리나 근데 진짜 거의 뭐 매주 하나씩 막 터졌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12월부터 해서 그런 사고들은 확실히 뭐 레이오프 시즌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계속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전 트위터 보면서도 트위터에도 사실 그런 관련 부서들 많이 잘랐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시큐리티나 안전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 것 같고 사실 그게 비즈니스랑 완전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돈 버는 입장에서는 잘 필요가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서클 CI는 그렇죠. 서클 CI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지켜봐야겠네요. 왜냐면 요즘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떻게 지켜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주식 투자 얘기긴 하지만 HCP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하시코프요? 네. 왜냐면 그런 말은 못 들은 것 같은데 강력히 얘기했어요. 저는 안 샀다고 했죠. 근데 약간 제가 느낄 때는 그게 모르겠어요. 개발자 입장에서 팬심으로 되게 좋은 회사고 성장까지 가긴 했는데 그런 툴링 회사들이 실제로 인정받고 안정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상장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서클시에 같은 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고 진짜 운이 좋았으면 상장까지 갔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요거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상장한 기업도 그렇고 네. 상장할 생각이었던 기업들도 그렇고 왜냐면 어차피 돈이 또 떨어질 거고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테라폼이 아니지 하시코프도 사람이 1000명씩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엄청 왜 이렇게 커? 저희 회사도 막 그런 거 아까 아이단이랑 분이랑 좀 얘기했는데 누가 그런 아는 분이 그런 거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이 회사는 왜 이렇게 개발자가 많아지냐? 앱은 똑같아 보이는데 왜 개발자가 많아지냐? 그런 거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시코프도 많은 건 알겠는데 1000명이나 있어야 돼? 그렇게 많은 거야? 물론 뭐 세일즈도 있고 복잡하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클시아이도 좀 재밌었던 게 아까 CTO가 썼다고 했나요? CEO가? CTO가 직접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 레이오프 관련된 글도 CEO가 직접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쓴다는 게 좀 특이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블로그에 아마 그것도 올라와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해커뉴스 좀 투명하게 소통을 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외부에 얘기한다는 게 그쵸. 사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사실 레이오프 같은 거는 좀 애매하긴 하죠. 사실 음. 보안 이슈는 뭐 당연히 말해야 음. 되는 거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사실 털리는 거는 서클 CI가 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나 털릴 수는 그쵸. 있는 거라서 사실 털려도 괜찮게 하는 게 아무래도 고민을 할 수밖에 하는 게 이제 좋다고 네네. 예,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키를 공용으로 쓰는 거. 키를 거기만 있었으면 날리고 걔 지우고 가면 끝! 네. 이렇게 되는데 키가 공용으로 쓰이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어떻게 뭐 한다 치고 다음에는 뭐 슬슬 뭐 GitHub 액션은 안 털린다는 보장 없죠. 뭐 그죠. AWS 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약간 이상적으로는 프로젝트마다 토큰 다 따로 주고 다 따로 만들어 주고 거기서도 스코프도 다 최소한 네. 이렇게 주고 그것도 또 프로젝트도 뭐 그렇게만 해도 좀 괜찮고 거기서 좀 더 잘한다면 프로젝트도 쓰는 곳마다 다르게 예를 들어 로컬 토큰 따로 CI 토큰 따로 이렇게 그쵸. 되면 제일 좋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거를 어려워. 주기적으로 로테이트 이러면 최고인데 네. 최고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막상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해보잖아요. 어딘가에서 리밋이 걸려. 이렇게 키를 많이 만드시면 안 돼요. 아, 맞아. 서비스마다 그쵸, 달라서 그쵸. 정책이 네. 좀 제대로 해보자. 네. 마음 먹고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쪼개고 있으면 키는 10개 이상 만드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기도 하고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볼트 같은 게 있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내부 관리하는 패스워드는 뭐 볼트랑 잘 연동해서 뭐 로테이트 시키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뭐 GitHub 토큰 이런 거는 GitHub에서 해줘야 이게 그쵸. 되는 건데 이렇게 모든 플랫폼이 다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만 안 돼도 걔는 공용 키로 쭉 가잖아요. 네. 그리고 도커브 같은 것도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ID 패스워드로만 맞아요. 해야 돼서 하다가 이제는 그래도 API 키로 하게 키로 바뀌긴 하게. 했는데 완전 엉망진창이죠. 약간 그런 생각하면. 그리고 서비스들도 대체로 연구키를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 그쵸. 그냥 한 번 만들면 몇 년 동안 안 바꿔도 아무런 문제 네.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도 원 패스워드든 아니면 뭐 메모장으로 공유하든 그렇게 공유되는 것들이 이제 좀 떠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레거시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계속 쌓이고 나중에는 이제 지워도 되나 안 되나 아, 그쵸. 그런 문제로까지 가는 그나마 저희는 좀 관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건 AWS 많이 정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키를 지울 수가 없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인프라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되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음. 권한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많이 고민해보고 가져왔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막 사람들이 가져오거든요. 이거 추가 좀 CI에 돌리면은 CI에 돌리는 AWS 킨 따로 만들었어요. 자꾸 뭐 추가해달래. 요것도 했으면 좋겠어. 요것도 근데 그거는 프로덕션에서 하는 거니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속 이제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막 추가돼 있고 또 권한 다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거 지워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지울 수 없는 거죠. 들어간 건 못 지우거든요, 사실. 그럼요. 그쵸. 그럼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보수적인데 거기서도 좀 충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 진짜 로테이션까지 자동화되는 시스템 만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너무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진짜 베이직한 리밋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뭐 AWS 안에 서비스들마다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기준들이. 그게 너무 어렵긴 하죠. 그래도 AWS는 그래도 뭐 그냥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돼서 약간 액티브, 이넥티브만 돼도 이넥티브 돼도 액티브 다시 예전에도 그랬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액티브 다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로. 네, 그리고 거기에 다 그 남잖아요. 최근 사용.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1년 사용 없어. 얘는 그냥 지우면 되겠구나. 이런 건 쉽게 좀 할 수 있고 최근 사용되는 것도 로테이트하고 여기 바꾼 다음에 정말 불안하면 이넥티브 해본 다음에 어디 튀어 그러면 거기 바꾸고 액티브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사실 그런 준비는 확실히 얘네가 좀 잘 돼 있구나 싶은데 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좀 고민. 사실 처음 이번에 봤을 때 이번 기회에 뭔가 좀 고민을 해서 아예 다음에는 털려도 괜찮게 하는 걸 해볼까? 하다가 이거 넘어갔어. 그래서 못했는데. 아니면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제 그 키를 직접 안 주고 그 키로 뭔가를 해주는 중간 프록시 서버를 만들어서 그렇죠. 내가 다 통제를 하는 그 키는 거기서만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좀 얘기해 보니까 모든 거에서 다지는 되는 않는데 아예 그냥 OIDC로 액션이나 서클시에도 다 지원하더라고요. 오. AWS 붙을 때도 키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OIDC로 붙어서 네. 그때 받아서 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다 꽤 나왔더라고요. 네, 그 저는 약간 그날 좀 서클CI의 마음이 좀 상해 있어서 누가 이제 기톱 액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서 누가 서클CI도 되나 그래서 서클CI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서 얘네도 그래서 준비는 해놨네. 근데 앞으로 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게 조금 더 보안이 나은가 뭐 하는데 근데 결국에 아직까지- 그것도 네. 서비스에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각 서비스에서. 그쵸. 각 서비스에서 네. 해줘야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데이터독 같은 거 쓸 때도 뭐 많은 그런 것들을 그렇겠지만 데이터독 API 키도 컨텍스트가 없거든요. 그냥 발급하면은 API 키를 발급해줘요. 네. 모든 게 다 되는 API 키를. 음. 그거에 대해서 뭐 프로젝트별로 걸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 발급되면 다 되는 거고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되니까 또 사람들이 분리를 잘 안 해. 이름만 분리해놔도 다 섞어 쓰거든요. 어디서 뭘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국 다 안 되면 또 뭔가 구멍이 생기고 그쵸. 이렇게 통째로 털려버리면은 이건 또 머리가 아픈데 지우려나? 로테이션 어디서 쓰고 있는지 모르고 그쵸.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개인키 넣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개인키가 그것도 되니까, 진짜. 개인키 하면 보통은 이제, 어렵죠. 평소엔 괜찮지만, 이제 퇴사자가 발생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저것 안 되고. 얘는 왜 안 되지? 막. 저도 얼마 전에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안 되지? 네. 저는 한 일주일 전에 빌드다 했는데, 근데 딱 봤는데 그 커밋 목록에 이제, 최근 퇴사하신 분이 딱 있어서, 제가 혹시 그분이 퇴사한지 왜냐면 일주일 전에 됐거든요 빌드가 일주일이 안 됐네 어떻게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키를 바꾸기로 했는데 또 이제 그럴 때도 다 하면 되는데 OIG 토큰이 잘 되는 데도 잘 되지만 또 안 되는 데 있어서 개인 토큰 쓸 수밖에 없는 데도 아 많거든요. 맞아요. 키톡도 네. 그런 게 있더라고. 네, 그렇게 되면 그냥 개인 토큰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골치 아프지만 사실 아직 뾰족한 방법 진짜 잘하는 데는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합니다. 운동을 안 하는 거. 얘기가 좀 올라왔나요? 아, 네. 왜- 외국인이 그렇죠. 들어오셔서 저희는 영어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서클 담당자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네. 이 약간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클 CI도 이제 뭐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 액티브엑스로부터 출발한 은행과 뭐 예전에는 사실 생각해 보면 쇼핑몰들도 네. 다 뭔가를 깔았었어야 됐어요. 네, 그죠? 그렇죠. 요즘은 뭐 없지만 그리고 뭐 은행, 관공서 어디 할 것 없이 다 이제 뭔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한 분이 이제 딥하게 좀 분석한 글을 공유해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약간 제로데이처럼 취약점을 발견했고 그거를 알렸대요. 네. 30일 후에 니네가 액션을 해라. 근데 액션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30일 후에 공개할 거다. 근데 액션이 없어서 공개를 하신 거죠. 그런 게 좀 이런 안타깝고. 보안 관련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죠. 이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보안 체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뭐 한국에 계신 개발자분들이라면 다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옴으로써 이번엔 바뀔 것인가. 그러면 지금 이 글을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네. 정확히 무슨 글이 올라왔고 무슨 상황인 건지 네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1월 2일 날 신년에 딱 처음 올라온 글이 South Korea's Online Security Dead End라고 올라왔어요. 좀 긴 글인데 이게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한글로 하자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한국의 온라인 보안 실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그동안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어떻게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한국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역사, 액티브엑스와 이 보안 취약점 막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 글 안에다가 다 녹아낸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취약점을 찾았다 자기가. 그래서 1월 9일, 1월 23일, 3월 6일에 하나씩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1월 9일이 얼마 전에, 3일 전에 지났잖아요. 1월 9일 날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라운시큐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터치 EN NX 키라는 것에 대한 취약점을 이제 분석해서 올리셨어요. 네. 네, 올렸는데 참 이제 아마 이제 그 연락을 하셨을 테니까 회사한테도 회사의 대응이 상상이 가는 거죠. 우리는 보안 프로그램이다.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을 했을 거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용자를 지금 약간 가둬놓는다거나 사용자한테 제한을 거는 그런 프로그램일 거고 거기에서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한 취약점들도 많이 발견을 하셨을 거라서 그런 게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 터질 이야기들도 사람들에게서 흥미진진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뭐 요거를 미리 보고 온 이슈는 아니긴 한데 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번역글이 있는 것 같고요. 번역을 해주신 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쪽을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링크 좀 올려주세요. 네네 싶고요. 그리고 이제 EU 공개 일정을 보면은 1월 9일을 시작으로 해서 23일, 2월 6일, 3월 6일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9일에 공개한 게 이제 터치 네. 뭐죠? 터치까지 터치 EN. 근데 사실 뭐 터치에 잘 모르긴 하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뱅킹 같은 걸 쓸 때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항상 윈도우에서 쓰면은 보이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권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렇겠죠. 들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거의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컴퓨터에서는 애시당초에 이런 걸 안 쓰거든 하거든요.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그러면은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가상머신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 컴퓨터에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가상머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머신에서도 항상 뭐 구라 제거기 같은 걸로 한번 설치하고 나면 다 돌려버리고 지워버려 놓고 왜냐면 그게 계속 이제 백그라운드 돌기 때문에 엄청 거슬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CPU를 엄청 먹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컴퓨터 느려지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토스 같은 데가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토스 진짜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긴 한데 저는 그래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보고 있는 쪽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스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토스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서 토스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면은 혹은 이제 대출이면 낮은 이율을 제공하면은 금융 소비자 글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아직 그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사로잡아도 아니 옆에서 이게 아무리 편해도 이게 엄청 불편해. 액티브엑스 깔아야 되고 서류 대출 힘들고 그래도 이자율이 대출하는데 5.5% 싸. 그럼 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특히나 뭐 금융상품을 찾거나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토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쓰는 서비스들도 있기는 해요. 좀 잘 안 쓰는 은행이라든지 네. 그런 서비스라는 그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기는 한 거죠. 최대한 이제 안 쓰고 다 모바일로 옮기긴 했지만. 그리고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아직 법인을 운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법인 관련된 거에서 이제 막 옛날 은행 사이트에서 법인 지원하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은 아직도 모바일로 잘 안 된다든지 컴퓨터로만 하는데 이런 뭐 액티브엑스 깔아야 된다든지 그런 거 아직도 많을 거라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상태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한국 살면 다 대충 눈치채고 알고는 있겠지만 이게 뭔가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건전한 어떤 산업 그 군이 아니라 뭔가 정부랑 결탁이 돼서 진짜 결탁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기에는 결탁돼 보이죠. 뭔가 카르텔처럼 생겨서 진작 없어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안 없어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강제화돼 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은행에 물어보면 은행은 우리도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법이야 그걸 하는 게 하고 여기는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디 누가 봐도 그러니까 IT 좀 하다 보면 보안 프로그램 같지도 않은 거를 보안 프로그램을 자꾸 하고 도대체 그놈의 프로그램은 왜 들어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도 빼고 이제 하고 들어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겠는데 그런 거를 온갖 해놓고 저희 대한민국의 그 보안을
완전 망가뜨려 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알지만 예전에는 항상 설치하려면 윈도우의 보안 등급을 최저로 낮추시고 뭐 익스플로러에 이걸 최저로 낮추신 다음에 그러면 맞아요. 우리 서클하면 보안이 좋아집니다. 아, 원래 보안이 좋았는데 왜 보안 낮춘 다음에 다시 보안 높이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는데 결국은 그 커넥션이 이 산업 그러니까 왜냐면 더 보안을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약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저는 그리고 그 체계들이 이제 은행에 뭔가 규제를 많이 씌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 뭔가 카르텔이 있을 수 있고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죠. 은행한테 책임을 많이 씌우기보다는 이 사용자 쪽으로 책임을 모는 쪽으로 법이 발전해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예. 은행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 뱅킹 하다가 내가 털렸어도 내가 프로그램을 안 깔았으면 내 탓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스미싱이나 피싱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 해커들이 내 PC에서 은행과 주고받는 통신을 가로채서 거기서 뭔가 액션을 해가지고 내 계좌가 털렸다라고 하면 은행이 처벌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그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기 위한 시스템이 네 그러기 위한 시스템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기 부인 방지를 못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죠. 근데 그런 상황이 뭐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한 10년 전쯤에도 벌써 해외에는 뭔가 이상 탐지 같은 것들을 많이 시스템화 해놔서 카드가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패턴으로 카드 결제가 일어난다거나 하면 그 시스템이 잡아내서 그건 소비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발표들을 들으면 우리나라는 왜 저걸 못하는 건가? 근데 그건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원래는 아, 또 하죠. 하는데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하진 않는 거죠. 여행만 가면 자꾸 전화가 와서 어때? 아, 이제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예전에도 많이 그랬어요. 가끔 막힐 때 되게 짜증나네. 결제해야 되는데 해외 거래하고 갑자기 승인을 거절하고. 아니, 그러니까 해가지고. 저는 약간 분야의 관점에서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안 했다기보다 이 윈도우 위에서의 그 환경 자체가 망가졌다는 게 문제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안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뭐 한쪽에서 열심히 노력했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게 모르겠어요. 이제 엔지니어로서 봤을 때 만족스러운 정도의 결과물을 내고 있었던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모르는 분야니까. 근데 분명히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게 너무 독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윈도우를 거의 싫어하긴 하거든요. 윈도우를 맞아요, 쓰는 맞아요. 대부분의 이유는 이건데 여기 들어가면 뭔가 설치를 했는데 안 됐다고 나와. 음. 그리고 열심히 입력하고 나서 갑자기 또 설치를 하고 나고 다 초기화 돼. 맞아. 그렇죠. 한 10번 정도. 내가 장바구니 누를 때 설치하면 안 돼? 왜 다 하고 막 한 다음에 주소 입력하고 다 이거 마지막에 누르면 그때 그걸 그쵸. 묻는 거고 그걸 왜 도대체 저장을 못 해놓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이 아까 살짝 보니까 에드블락 쪽 만드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그런 거 좀 오래전부터 관심 가지고 보면서 좀 풀어오니까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취약점까지 공개한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액티브 엑스 없이 하는 보안 플러그인들이 실제로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동작하는 것도 잘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정부 사이트들은 잘 돼. 맞아요. 주민등록 등본 떼거나 뭐 홈택스 하거나 잘 되거든요. 오히려 옛날 은행 사이트, 아직 업데이트 안 된 옛날 은행 사이트들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데서는 또 설치하고 또 뭐 증권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그런 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저는 거기서 약간 레벨 차이를 느끼는데, 은행과 증권사와 보험사가 다 비슷한 수준의 금융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은행은 1차로 대응이 확 돼버리고, 네. 그 다음에 증권이, 그 다음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보험사는 여전히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정부기관도 끝판왕은 법원인 것 같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아, 제가 인터넷으로 저도 해봤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냥 지하철에 그 민원 발급기 찾아가서 제일 빨라. 그게 제일 빠르죠. 갔다 오는 시간 다 합쳐도 그게 제일 빨라요. 근데 제가 이게 뭐가 뚫렸는지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 글을. 네, 저는 사실 좀 이 이슈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잘 몰랐던 네. 이슈라서 네,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약간 그 프로그램들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 저희가 20년째 많은 사람들이 해오던 얘기라서 다 알았는데 약간 또 신기한 거는 그렇다고 또 은행이 막 뚫리냐? 막 뚫려서 막 내 돈이 어디 가고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음. 그렇게 그지 같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 은행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그 시스템으로 그런 걸 안 되게 해는 사실 그게 막 뚫리면 막 내 돈을 누가 막 훔쳐가고 막 이런 그렇죠.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오면 또 뭐 법적으로 또 도움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너굴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말은 보안 프로그램을 하지만 은행을 보호해주는 그렇죠. 장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우리 이거 다 했어. 근데 네가 안 한 거야? 요거를 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이 이제 했다고 좀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이게 또 거기도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다 뭐 카르텔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좋게 생각했을 때 예전에 진짜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누가 내가 도둑맞거나 이러면 개인이 어떻게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개인이 관리 못한 걸로 좀 하는 게 사회 분위기인데, 네. 우리나라는 내 키보드에 입력할 때부터 여기 보안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할 때만이 아니라 음. 여기 막 트로이 목마가 된 것까지도 이제 하고, 그 우리 예전에도 보면 우린 IT에서 막 웃지만 뭐야, 예전에 막 안철수 와서 국회에서 막 할 때 트로이 목마 와서 막 컴퓨터 보고 하는 거 막 시연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보면 뭐야 저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니? 그거는 개인 잘못이죠. 이렇게 되는데 약간 그것까지 막 막으려다 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수가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사용자들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긴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래, 그쵸. 음. 그러니까 그게 기대라기보다 사회 인식이, 인식이. 그게 사실 사용자라기보다 걔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도 한데 뭐가 시작인지 모르지만 그죠. 좀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홈쇼핑 들어가면 뭐 설치하세요 뜨니까, 그리고 보안 그거 확인 창 뜨잖아요. 그럼 아무도 그걸 읽지 않고 무조건 확인을 누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윈도우 쓰면서 그 메시지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낙교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안 읽는데. 안 읽어요? 안 읽고 확인 눌러요? 네. 오, 그러니까 눌러야죠. 이런 잘못된 패턴을 만들어 버린 거죠, 사용자들한테도.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아싸님 말씀처럼 그런 거를 그 좀 비책 사유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뭐 너네 잘못이야 해버리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발전하게 돼버리니까 그런 면들이 좀 느껴지는 것 근데 저는 이게 뭐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이쪽 시장도 거의 고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미 보안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CP님이랑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뭐 윈도우 11 자체가 윈도우나 이제 최신 버전 윈도우 같은 경우들은 맥보다도 더 까탈스럽게 물거든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맥 같아지고 있어요. 맥도 이제 뭐 아예 EXE 같은 거 받아서 실행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다 박혀있고 한데 EXE는 당연히 EXE 뭐 어쨌건 뭐죠? EXE 아니고 DMG? 아무튼 DMG는 또 실행 파일이 아니니까 헷갈리네. PKG? 그냥 바이너리 파일 아무튼 그런 거 실행이 안 되는데, 이제 윈도우도 훨씬 더 그런 거 까다롭게 가고 있고 보안 수준을 이제 임의로 못 내리게 하고 있고, 물론 거꾸로 보면은 내가 내 거 쓰는데 그렇게까지 제한 받아야 돼? 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근데 그거 근데 내리겠다는데 추세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된 애플리케이션, 예전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어디서 구해서 실행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앱스토어에서 인증받은 것들만 실행 가능하게 하고 기본이 그걸로 가는, 물론 뭐 아직까지 100% 그런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예외를 점점 더 안 만드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것 같아요. 게임 그 제공하는 업체들 뭐 스팀이라든지 뭐 이렇게 GOG 뭐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다 포탈 앱을 만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설치를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게임만 팔면 됐는데 이제는 게임만 팔면은 자꾸 뭐 보안 걸리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냥 그런 모든 단계를 띄워놓고 이걸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 우회적인 방법들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어쨌건 좀 자리를 잃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은 그걸 업데이트 안 해주면은 저 윈도우 11 쓰는데 윈도우 10 쓰세요. 이런 느낌으로 i 모드를 켜서 쓰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없진 않거든요. 많죠. 없진 않고, 물론 이제 좀 세련되게 쓰면은 피해갈 수는 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 소비자들은 또 이제 자기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100% 이제
해소되는 데까지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제대로 못한 거를 해외 외국인이 저기까지 한 게 조금 고맙기도 그죠. 하고 저는 아빠 말씀대로 나교님 말씀대로 저는 사용될 것 같고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한 1년 동안 PC에서 이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폰이 훨씬 편하니까요. 훨씬 편하죠. 네,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저런 게 보안이 되게 어려운 게 저도 비밀번호 관리를 뭐 공통으로 그냥 틀려도 되는 거 그냥 막 쓰는 것도 있지만 좀 빡시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제 비밀번호에서 제일 약한 게 공인인증서였거든요 옛날에.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대소 문자 뭐 이거 다 섞어서 하면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또 그거를 키보드로도 아니고 이 마우스로 찍어야 되잖아요. 가상 키보드. 그쵸. 시프트 가상 누르고 키보드. 시프트 누르고 그놈의 컷에 가상 이걸 해야 되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메모해 두면 이제 보안을 깨지고. 그렇죠. 그게 너무 붙여넣기도 안 돼, 이놈의 네. 거는. 막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쉬운 거. 그나마 조금 신경 쓰지만 제일 쉬운 게 그렇게 해버리서 오히려 보안이 약해지는. 이게 의도와 다르게 사용자는 그렇게 되니까요.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인터넷 뱅킹들이 많이 나오면서 세상이 달라져서 한 거고 그쵸. 제일 큰 거는 그거였죠. 오히려 그래서 모바일이 편하다. 그리고 공인증서가 없어진 거. 지금 공인증서 법제화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간 모바일 인증서? 뭐라고 하죠? 아니, 공인 말고 하여간 뭐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이미. 그게 사실 그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음. 뭐 또 글자나 바꾼 게 뭐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많은 변화를 엄청 큰 변화를 만들어놨죠. 만들었죠. 공인인증 말고도 딴 데도 인증서를 만들 수 음. 있으니까 저도 요즘도 그냥 그거 들어가도 카톡이나 뭐 은행 간편인 로그인 딱 누르면 로그인 돼서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공인인증서 사실 1년에 저는 3월이었는데 공인인증서 중심 갱신주기 그날은 한 2시간 좀 비워놓고 이제 그 집만 해주면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그거 갱신 안 돼. 갱신하면 이제 모바일 은행 앱마다 들어가가지고 그쵸. 또 다운받아서 한 동기화해주고 번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는데 최근에 저는 지금 공인인증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헷갈릴 정도로 아직 맞아요. 가끔 필요하긴 하고. 네, 가끔 필요하긴 하고 또 1년에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채팅창에서도 RCON님이 나라 관련된 건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저도 저번에 아까 얘기하신 거 법원 사이트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게 된 거 맞아요. 같아서 그런 생각하면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 요거에 대해 깊게 판 건 아니라서 주제가 좀 세긴 하는데 저도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사례 중에 하나가 토스는 잘 모르겠고 토스는 제가 깊게 보진 않았었고 K뱅크랑 이제 카카오뱅크 사례였긴 하거든요. 이게 카카오뱅크가 전 좀 재밌었어요. 카카오뱅크가 K뱅크는 어떤 예를 들어 대출을 하려고 할 때, 신대출을 하려고 할 때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에 다운받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가서 그거를 이제 액티백스 같은 데 연동해가지고 공인인증서 복사하는 기능 그런 걸로 해서 어떤 단어를 맞춰서 넣으면 복사가 되잖아요. 실제로 파일을 복사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중간에. 네. 근데 조금 재밌었던 거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거를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래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애시당초에 그거를 좀 안 하려고 했던 게 있었고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느끼긴 저도, 했었어요. 저도 뭐가 그래서 있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가 좀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진짜로 얘네는 모바일로 하려고 요거를 좀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법이라는 게 꼭 저런 보안 아니더라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법으로 그거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좀 더 정확한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아까 K뱅크는 인증서를 복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에 복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웹 화면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서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 앱에는 인증서를 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게 없이 인증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시스템 자체가 여기 없어요. 아. 카카오뱅크라는 앱 자체에. 음.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인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까먹고 있다 생각나는데 지금은 다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꼭 은행합을 깔면 공인인증 관리앱 같은 걸 꼭 하나 깔게 했어요. 약간 이렇게 공통도 있고 네. 자사앱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내기. 전 항상 헷갈려. PC2, 잠깐만, PC2가 핸드폰인가? 핸드폰도 PC인가? 그래서 내가 헷갈려서 공인인증서 보내기. 이렇게 띡 누르면 신기하게 또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약간 내 공인인증서 왜 서버 갔다가 일로 오는 거야? 약간 짜증남이 있지만,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하고, 그놈의 앱은 왜 자꾸 바뀌는지 자꾸. 공인인증서 이거였다가 또 새로 만들고. 그 표남들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K뱅크 때는 그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그걸 사용해서 인증을 하고 카카오뱅크는 그냥 웹에서 그냥 그거를 자기네가 받아서 스크래핑 해버리고 네, 그렇죠. 결과만 다시 앱으로 가져가는.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기능을 안 만들기 위해서 했던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지금은 공인 자체를 안 쓰고서 여기서 그냥 처리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토스는 또 그 이후에 나와서 어땠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포인트들 잡고 움직이는 것들은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단순히 이제 좋게 생각하면 금융 같은 거는 중요하니까 공인인증서 같은 어떤 일정 레벨에 있으면 보완을 안 하면 니는 처벌할 거야? 라고 국가가 할 만하잖아요. 저도 네. 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빈틈 같은 구석도 있고 또 이걸 정하는 사람들이 아마 카르텔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겠죠. 공무원이 이걸 잘 전문가 아니니까 결국 어느 업체를 끌고 와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자기네 거 이렇게 우리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조항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쓱 넣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야지 그런 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뚫리면 근데 뭐 또 말하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고 그냥 처벌을 빡시게 하면 알아서 각 은행들이 처벌을 준비를 했을 텐데 또 잘 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잘 바뀌어가고 있는 거는 맞고, 근데 굉장히 느린 변화죠. 네. 굉장히 느리지만 이 과도기를 우리는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오는지. 아직도 이제 아이핀 같은 것도 있고 또 금융인증서랑 또 이제 그 공동인증서도 카카오나 있고, 토스나 이런 데서 하는 간편 인증서랑 인증도 있고. 그건 또 뭐가 다른 거고 이제 어떤 거 되고 어떤 건 또 안 되고 어떤 건 아직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더 혼란스럽긴 해요, 사실. 그냥 그 할 수 있는 그 종류가 또 많아지니까 더 혼란스럽고 또 요즘에는 다 오픈이 되니까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 간편 인증이 이제 한 10개쯤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거기 들어가 있는 기준과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려면 누구랑 얘기해야 이거 이러는 건가? 그런 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되게, 뭐랄까, 이게 엄청 세련되진 않은데, 약간의 그런 세련됨을 발휘하더라고요. 항상 그 순서가 바뀌어. 맞아요. 더 불편해. 카카오가 왜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바뀌어. 찾아야 돼. 조병기님이 2023년생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라고 하셨는데, 과연,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아지긴 조금 더? 하겠지만. 저는 이제 홈택스가 그 없이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홈택스 일은 그래도 좀. 맞아요. 홈택스가 의외로 되게 빨리 바뀌었어요. 홈택스가 진짜. 홈택스가 거의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될 거라서 네, 간편인증서요. 맞아요. 저도 거의 맥이나, 진짜 급할 때는 휴대폰으로도 했던 것 같은데,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바뀐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뭘 내가 어디 가야지 할 때 시도조차 안 해보는. 지금 될 리가 있나 폰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PC지. 맥에서도 안 해봐요. 네. 왜냐면 어차피 했다가 안 돼서 또 갈 거니까. 그렇죠. 또 조금씩 바뀌면서 옛날에는 처음부터 안 됐는데 이제 돼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폰에서 된다고? 약간 이렇게 갑자기 나 폰에서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진짜 막 되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바뀌긴 바뀌는구나. 가끔씩 좀 빡칠 때 있어요. 이번에도 저 운전면허 갱신을 해서 그거를 막 입력하다가 간편인증이 되는 거예요. PC로 하려고 딱 열었는데 그럼 이거 맥으로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맥을 다시 열고서 간편인증 막 입력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결제는 액티브엑스 까셔야 돼요. 똑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러지 저는 말라고 차라리. 심지어 매경 한번 타고 결제까지 갔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한 2달 지나서 나 그때 갱신 안 했지 하고 다시 맥으로 했다가 또 그 화면을 만나서 다시 PC로 갔어. 차라리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도 있거든요. 거기에 옵션에 그것도 안 눌러도 되잖아요? 그것도 네. 안 돼요. 그것도 똑같이 액티브엑스 깔아서. 그냥 통장 번호만 보여달라고. 저도 어제 그 자동차세 그 이제 1월이니까 자동차세 날라와서 이제
어제 그냥 어제 집에 좀 늦게 가서 11시 반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가서 들어가자마자 막히긴 했는데 그냥 그래도 약간 이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맥에서. 예전 한 같으면 번씩. 그냥 당연히 PC키고 그쵸. 제 집에 PC가 있거든요. 걔 용도는 사실 공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좀 PC 거의 안 쓰는데 네. 그게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는 그래도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한 번씩.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맞아요. 이렇게 역시 아까 우리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저희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누가 이제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어. 거라고. 팟캐스트 참여하실 생각 없냐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너무 자기 잘하는 거 없어서 안 할 거라고 하니까 아무 말이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이제 블로그 그 구한글 가져와서 항상 아무 말이나 하고 있긴 아무 한데 근데 원래 그러려고 만든 거라서 음. 또 이제 잘 아시는 분 모시면 또 그런 얘기 해봐도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이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또 보안 쪽에 관련된 분 초대할 수 있으면 또 초대해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뭐 다음 게스트도 있지 않나요? 네, 전 게스트 이제 엄청난 게스트들이 네. 준비되어 있죠. 아, 그래요? 네. 엄청난 게스트 이거 또 이제 네. 기대되나요? 챗 GPT를 설명해 주실 준비하고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도 있고 또 누구 있었죠? 클라우드 플레어에 계시던 오, 분인데 네. 오셔서 좀 CDN이나 이런 QUIC 같은 걸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HTTP3? 네, 전혀 얘기해 주시고. 몰라요. 저도 전혀 몰라서 기대하고 있어요. HTTP2는 뭐 조금 알아? 사실 클라우드 플레어는 국내에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잖아요.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요즘에는 개발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회사죠. 뭐 그 기능,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되게 좋은 기능인데 저렴하다는 이런 쪽으로는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기업 문화나 이런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빅테크 비해서는 별로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엄청 잘하고 있죠. 그러네요. 오셔서 클라우드 한번 플레이어? 얘기해 CD 주세요. 네트워크? 네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플레이어. 플레이어. 클라우드 플레이어?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돈으로 오프라인 쓰고. 아니죠? 네? 오프라인 아니죠? 그날은 일정을 조정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정을 좀 오프라인 봐야-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분은 오프라인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오프라인 되면 좋겠네. 저희도 또 이제 코로나 조금씩 풀려서 요즘 중국 때문에 또 난리긴 한데 미국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모여보고 있어서 또 게스트 분들도 많이 모시고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못 뵀던 것 같은데 알쿠님도 감사합니다. 네.